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와 수많은 비극을 남겼습니다. 포화 속에서 무너진 도시들, 폐허 위에서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이념의 칼날 아래 찢겨나간 가족들의 이야기는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거대한 비극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또 하나의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1000명에 달하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1000개의 꿈, 1000개의 미래, 그리고 1000개의 비명이 담긴 숫자거든요.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이토록 거대한 비극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먼지 속에 파묻혀 있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쟁이 남긴 가장 아픈 미스터리, 그 잊혀진 소녀들의 희미한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전쟁의 참상을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힘없고 무고했던 존재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는 여정이죠. 우리가 몰랐던 전쟁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진실, 그 굳게 닫혔던 침묵의 문을 이제 열어보려 합니다. 한반도를 휩쓴 거대한 비극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했던 이들이 겪어야 했던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전쟁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1950년 6월의 새벽, 고요하던 한반도의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존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죠. 도시에는 폭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잿빛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비극의 서막,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난민 행렬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강과도 같았는데 그 속에는 겁에 질린 채 부모의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땅에 엎드려야 했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길가에 주저앉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바로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잠시 머물던 마을에서 혹은 정신없이 인파에 휩쓸려가는 길 위에서 어린 소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미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은 특정 지역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피난민의 낡은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옆자리에서 자던 순이네 딸이 보이지 않는다. 순이 엄마는 반쯤 넋이 나간 채 딸의 이름만 부르며 울부짖고 있다. 누군가 흉흉한 소문을 이야기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이 짧은 기록은 당시의 불안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개인의 비극은 너무나 쉽게 잊히고 묻혀버렸죠. 특히 여성과 아동은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법과 질서는 무너졌고 그들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점령지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소녀들은 적군과 아군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텅 빈 거리, 어둠이 내린 피난민 수용소의 한쪽 구석은 언제든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눈동자가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마주치는 장면은 당시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 피난민 행렬 가운데 서 있는 한 소녀의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불안과 체념이 서려 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짊어져야 했던 전쟁의 무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언의 파편들과 기록의 조각들은 하나의 불길한 예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전쟁의 혼돈을 등에 업은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었습니다. 소녀들의 실종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면에 소름 끼치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라진 소녀들의 나이는 대부분 10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종이 발생한 장소는 점령군이 막 주둔하기 시작한 도시나 군부대 이동 경로와 기묘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한 계획 아래 가장 저항하기 힘든 약한 고리부터 체계적으로 노린 것처럼 말이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헌이나 익명으로 처리된 증언들은 이 미스터리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자가 오래된 군사 자료를 뒤지던 중 특정 부대가 특정 지역에 머물렀던 시기와 그 지역에서 소녀들의 실종 신고가 급증했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를 펼쳐놓고 점령지의 이동 경로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자 그 선을 따라 실종 사건을 의미하는 점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구체적인 증언도 존재합니다.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활동했던 한 노인은 수십 년이 지난 후 평생을 짓눌러왔던 기억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용 트럭이 마을의 외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몰래 다가가 틈새로 엿본 창고 안에는 울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죠. 그들을 지키고 있던 것은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물건, 갑과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트럭은 소녀들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전쟁의 광기 속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황량한 길가에 버려진 낡은 고무신 한 짝, 혹은 흙탕물에 더럽혀진 채 발견된 작은 머리핀 하나, 주인을 잃어버린 이 소지품들은 이름 모를 소녀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절망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진 소녀들의 흔적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어린 생명들을 역사의 기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는가? 그 배후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토록 끔찍하고 거대한 비극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 직후 우리 사회가 처했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가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죠.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돌보기도 벅찬 상황에서 사라진 소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파괴된 다리를 맨손으로 복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전후 복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던 당시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00명의 소녀들이 겪은 비극은 그저 전쟁이 남긴 수많은 상처 중 하나로 치부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를 지배했던 첨예한 이념 갈등 역시 진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웠고 모든 사회적 관심은 이념 대립과 체제 경쟁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녀들의 실종 사건은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체제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불편한 진실에 가까웠죠. 만약 가해자가 아군 측 인사와 연관되어 있다면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고 적군 측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선전도구로 이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 소녀들의 비극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관공서의 문 앞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는 결국 전쟁 중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둘이었겠소? 라는 무심한 대답만 들은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혹은 더 나아가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고통은
그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혹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순결을 중요시하던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가족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 속 한 소녀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은 그들이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아픔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전쟁 직후의 물리적 혼란, 이념 갈등, 사회적 편견,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라는 여러 겹의 침묵의 장막이 드리워지면서 1000명의 소녀들은 역사 속에서 2번 사라지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벽 뒤에서 진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울리기 시작했을까요? 1000명의 소녀들이 남긴 이 거대한 공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이 잊혀진 비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벽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조직의 힘이 아니었죠. 오히려 잊혀진 역사의 먼지를 털어내고자 했던 몇몇 연구자들의 끈질긴 집념과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낡은 도서관에 서고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밤을 새워가며 빛바랜 문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바스러지는 종이들은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지만 그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할 때쯤 그는 우연히 발견한 한 해외 종군 기자의 비공개 수첩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점령지 마을에서 밤마다 어린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다. 군 당국은 단순한 미아 사건으로 치부하지만 그 배후에는 훨씬 더 어둡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짧은 기록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견들은 하나둘씩 모여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희미한 증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작은 사무실에 모여 앉아 낡은 지도 위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점점이 찍힌 위치들은 놀랍게도 특정 부대의 이동 경로와 거의 일치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가설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죠. 또한 용기를 낸 생존자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온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친구가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친구의 모습은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진행된 인터뷰, 카메라 렌즈를 마주한 노인의 깊게 팬 주름과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잊혀진 비극의 무게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커질수록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저항 또한 거세졌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은 번번이 거부당했고 일부에서는 지난 일을 들춰서 무엇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작은 추모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한쪽 광장에서 열린 추모제, 사람들은 이름 모를 소녀들의 넋을 기리며 하얀 국화꽃을 바쳤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세상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외침들은 분명히 얼어붙었던 침묵의 땅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이름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연구자의 집념 어린 눈빛,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라도 맞춰보려는 증언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시민들의 연대. 이것들이 바로 거대한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고 1000명의 소녀들을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가장 아픈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1000명의 소녀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1000개의 우주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그 숫자 뒤에는 저마다의 꿈을 꾸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을 1000개의 다른 얼굴과 1000개의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들꽃을 꺾어 친구의 머리에 꽂아주길 좋아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생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선생님이 되는 미래를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늦은 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할까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평범한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은 이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단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을 공포와 절망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모를 손에 이끌려 가던 순간의 두려움, 낯선 곳에 갇혀 가족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절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던 그 끔찍한 시간들. 이 모든 고통은 역사의 그 어떤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민낯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영웅적인 군인들의 전투나 거대한 이념의 충돌로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명분 뒤에는 언제나 이처럼 가장 약하고 무고한 존재들의 희생이 감춰져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의 비명은 포성 소리에 너무나 쉽게 묻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라진 1000명의 소녀들은 전쟁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 자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결코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갔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이 비극을 더욱 뼈아프게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빛바랜 흑백 사진 속 텅 비어버린 한 소녀의 자리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의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우리 공동체의 기억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1000명의 소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미스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 파일 중 하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대한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그 끔찍했던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찰의 과정입니다. 진실의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묻고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만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무고한 영혼들의 짓밟힌 존엄을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잊는 것은 쉽습니다. 당장의 현실과 무관해 보이는 과거의 아픔에 눈 감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2000명의 소녀들을 역사의 먼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미래에 또 다른 약자들이 똑같은 비극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희미한 흔적을 따라가고 그들의 들리지 않는 비명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은 과거에 대한 부채를 갚는 행위이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이며 그 문을 활짝 열고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명의 이름을, 그들의 비명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끔찍했던 전쟁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잊혀진 목소리들을 되살리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입니다.